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이후에 6월 국회가 역시 파행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관련해서 경찰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 4명에게 소환 통보를 냈습니다. 한국당은 표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회 정상화. 두 분 4월 15일인가요? 국회 본회의 이후에 지금 안 열린 게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80일이 넘었죠.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회동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본회의 개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할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도 이제 합의했다가 또 이제 의총에서 무산됐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위임을 받아야지 이제 그 합의를 해도 유효할 테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일단 조건 없이 등원하자 이런 그 주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보도되고 있고. 예. 이게 거의 극한점에 온 것 같아요. 임계점에. 여러 가지 물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이제 자신들이 주장하는 뭐 근거는 있죠. 명분도 있고. 자신들 나름의 명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80일이 좀 넘은 거잖아요, 지금. 과거에 뭐 100일 정도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와 자꾸만 단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그냥 민주당에게 대승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뭐 명분 다른 거 필요 없고 국민들이 바라니까 그게 가장 큰 명분이라고 보고 단지 이제 한국당이 요구하는 몇 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조건을 좀 민주당이 좀 수용하면서 마지막 명분을 주고 한국당에게 그래서 빨리 정상을 해야죠. 예, 예. 이제는 들어올 때다. 우리 김 교수님 다른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풀 수 있는 열쇠가 야당에게 있다는 거로 들리는데요. 야당은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추구를 해야 되죠. 지금 뭐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하는데 2011년 당시에 김진표 야당 원내대표가 한미 FTA 때문에 재협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의총에서 부결됐습니다. 2014년도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결국은 추인을 받으려는데 의총에서 추인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뭐라 그런지 아셨습니까? 재협상이라는 건 꿈도 꾸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절대로 못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정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프로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프로를. 이 중요한 연합뉴스 TV를.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한다. 그리고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처리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라고 벌써 제가 볼 때 한 달 반 전에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은요, 합의 처리 안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합의 처리한다. 그거 하나만 만약에 했었어도 지난번에 그 합의문 관련돼서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었는데 합의 정신에 따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 또 더 나가서 자신들이 고소고발이 58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조건 당신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들어와라 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그 선뜻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키는 자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도에요.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야당 총재 이해창 총재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107일 동안 추경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질 끌다가 결국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총재하고 단독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뭔가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 이걸 풀어가려고 해야지 풀리지.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합니까? 조건 없이 안 되면 안 되는 데 대한 해법을 찾아야지 자꾸만 안 될 사람들한테 하라고 얘기한다는 건 해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이것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6월 달은 국회가 열게 돼 있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국회법을 지켜야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예. 그런 의미에서 해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승적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몇 개를 아니 한국당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고소고발 취하 이런 것들 이런 건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국회법에 지금 이제 165조, 166조 아니에요? 국회 회의 방해죄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근데 이제 그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 취하한다 하더라도 그 수사는 진행될 겁니다. 아마 네. 처벌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래도 이제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에서 좀 감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의 사이 자체가. 왜냐하면 네. 좀 며칠 전에 바로 합의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만 언제까지 그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요 사안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민주당이 좀 고소고발 취하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 민주당은 아니 한국당은 다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당 있다고 내부 분열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주 본질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대한애국당 뭐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다며요. 우리공화당으로 나가는 의원들 뭐 이런 단속의 생각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여전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안들 보면은 한국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과거의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게 당연히 이제 한국당은 반대하는데 합의 처리한다 그러면요. 이게 민주당으로서 이게 받기가 어려운 게 한국당은 지금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수는 이제 그래도 줄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275명. 다 이제 비례대표로 하니까 비례대표 아니 그 지역구 숫자 좀 늘어나는 거긴 해요. 국회 저거는 줄지만. 근데 합의 처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이거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사이에 이제 절충을 한 게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였는데 이게 무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무조건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얘기도 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 회동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민주당은 절충 시대에 실패하면 오늘 본회의는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한국당은 강행하면 파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 강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선별적으로 국회법이 적용되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문제가 있어 85조 지금 우리 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방해죄를 통해 지금 고발됐잖아요. 그 국회법이잖아요. 그 국회법이 뭐가 되냐면 모든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쪽 국회법은 왜 안 지키고 이쪽 국회법만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희상 의장이 실은 원래 여당 소속이었잖아요. 지금 네. 무소속이지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강하게 여당을 설득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또 나가서 지금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선별적으로 지금 국회에 복귀돼 있으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필요한 상임위는 가고 본회의는 안 온다? 그걸 어떻게 국민이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두 다 치명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 이론이 조금 좀 치면은 그거를 지금 못 잡.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얼마든지 가능한 거를 왜 못하는지 참 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누군가 팔꿈치를 네, 잡아줬으면 팔꿈치 좋겠어요. 밀어야 되고 예. 문희장이 밀면은 예. 마지못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한테 문희상 의장이 예. 야 이건 이렇게 했으니 좀 양보하시고 들어갑시다. 그 정도 권위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문희상 리더십이 그걸 좀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고소고발 취하 여부 언제 경찰에서도 4명의 한국당 의원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를 반발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당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정개특위 사개특위 시한 연장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그 정개특위 사개특위 구성안과 관련해서 이건 지난번에 구성될 때부터 한국당에서 반발했던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중에 특위위원장 한 자리를 한국당이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조금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풍겼거든요. 심상정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위원장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문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올 1월 달 말까지가 이제 기한으로 돼 예. 있잖아요. 이 기한이 넘어가면
다른 상임위 쪽으로 법사위라든지 맞습니다. 예, 넘어가게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강행을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들에서 안건 조정 회의를 하면 90일간 상임위에 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국회법 정신에 따르면은 그 거대한 두 개의 특위가 있다면 하나는 여당, 하나는 제1야당한테 주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가 지정이 된 상황 속에서라고 한다면 이제는 꼭 차기 특위위원장을 꼭 예를 들어서 소수 정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논리도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건을 달아야죠. 만약에 특위위원장으로 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는 정말 성실하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임하겠다. 예. 지금 서로 극단이거든요. 한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쪽은 비례대표제 폐지. 협상에서는 항상 바기닝 조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느 쪽이 극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이 극단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극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과 극단을 좁혀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한국당의 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충실하게 정치개혁 특위에 임하겠다라는 것을 합의문에 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조정한다는 걸 갈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상임위원장만 달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야당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당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한국당은 이제 11시에 추인 절차 의총 열어서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추인 절차 들어갈 거고 합의 불발되면 다시 이제 본회의 강행에 따른 대응책 논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물론 원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이렇게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것이겠지만 계속해서 대치 정국을 끌어가는 이 한국당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 새삼스럽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 잘못된 거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양쪽이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질 때가 됐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동의해요. 집권 세력이 더 포용하고 더 양보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 조건들을 가능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은 그 속내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한다. 합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합의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합의 처리가 끝까지 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비례제 자체 폐지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저는 그래서 오늘 11시 이제 그 원내대표 결과 예, 의총이 11시에 이제 11시에 있고 근데 추인을 하겠죠 이번에는. 왜냐면 지난번에 또 그런 추인을 안 했는데 또 다시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는데 추인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합의안이 나와야 이제 합의안이 또 할 나와야 텐데. 되는 게 문제인데 예. 합의안이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좀 있다가 금방 이제 밝혀질 일인데 예. 미리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만 한국당의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볼 때 당내에 백지 등원하자라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 나경원 대표가 이런 것도 고소고발 취하도 안 됐고 합의 처리한다라는 이런 문장도 받아들이지 예. 않는데 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예. 합니다. 예. 예, 아까 여당 양보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위위원장 자리 양보. 좀 하나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런 명분을 많이 준다면 끝까지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겠어요. 예. 예, 지금- 자, 저희 잠깐만요. 예, 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만났는데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있네요.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 정도를 뗀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 합의라는 건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예,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잠시 전에 있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정말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당 의원총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3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에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원포인트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내대표들이 원포인트 합의를 사실상 했습니다. 다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 정도를 뗀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 합의라는 건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이다. 예, 교수님 이거 지난번에 저거는 합의했던 굉장히 그 좀 오신환 의원이 혼돈스러워요. 이야기했던 그 오늘 혼돈스러워요. 본회의를 위한 원포인트 합의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거는 민주당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건 또 민주당이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자꾸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거 합의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합의 후 의총이 지난번에 후폭풍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저 내용을 담아가지고 선의총 후 합의란 말 써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거를 합의란 말 원포인트 합의란 말을 쓰고 나서 또 의총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은 모든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의총의 결과를 가져야 되고 저게 또 민주당에서도 저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을 정상화시키는 것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또 민주당에서 또 틀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앞 좀 주고 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뭐 합의 오늘 의총의 추인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 합의안 발표 때와 좀 다르게 약간 좀 여지를 아직도 남겨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의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모든 지금은 권한을 달라라고. 바른미래당 해야 되는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또 백브리핑 한다고 하는데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이미 기공지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언급한 대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국당의 이후 11시 의총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한국당의 의총 이후에 다시 3당 교섭단체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죠? 지난번에 합의 정신 들어갔다가 한국당 의총에서 그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일단은 오늘 논의한 거는 오늘 공지된 본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고 상당 부분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한국당 오늘 구조 문제는 뭐가 됩니까? 오늘 28일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렸다고 제가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위원장은 한국당이 준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오늘 내부에서 정리된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뭔가가 더 있다면 다시 1시쯤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같은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 구성 관련해서 양보를 좀 한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곧 끝나면 다시 1시에 모여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아니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때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특위에서는 오늘 특위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특위 연장만 논의하시는 건가요? 특위위원장과 이미 공지돼 있는 상임위원장 개선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에는 뜻을 모았다고 보면 되나요? 접근은 상당 부분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 의총 추인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이후에 구체적인 거는 합의문 내용까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당 조금 본회의는 시간을 언제쯤 예상해요? 지금 2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 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회동 결과를 잠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 동시에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말씀을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요청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건 아까 김 교수께 말씀하신 그런 걸 그대로 뭐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고요. 오후 1시에 다시 3당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시한 문제가 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합의라는 말이 아마 그거 같아요. 네. 본회의 열어서 그렇죠.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니까 합의된 게 아니에요. 저건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원포인트 합의로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또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언제는 의견 접근 안 이루어졌어요. 예. 이건 저기 지금 합의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거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이에요. 패스트 트랙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유추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든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예. 그것을 지금은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아마 의총에다 얘기할 것 들어있는 같아요.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주고 들어가자. 그게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최근 지정은 된 상태에서 위원장을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그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네, 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곧 아마 나오면 저희가 또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합의문 결과 발표 이후 많이 좀 낙담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밤새 협상을 통해서라도 좀 합의에 도달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 앞에 훨씬 큰 부분들을 접근했다가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포인트 합의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포인트 합의 이전에 와신 친구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원포인트라고 하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구성 관련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최종적인 거는 이제 좀 마저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먼저 얘기했다가 또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생기니까. 그 위원장하고 의원 정수 조정하는 문제를. 글쎄,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모든 절차나 과정이 다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그 얘기는? 뭐 불과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1시에 다시 뭐 세 분 모여가지고 한국당 의총 가서 1시 다시 모여서 발표하시는 걸로 일당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이 앞에 어떤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오시는 분 1시에 일단 다시 볼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 부분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예, 잠시 후 11시에 이제 한국당이 오늘 있었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총회 장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네, 이인영 원내대표의 브리핑 내용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 지난번에 이거보다 더 큰 상황 속에서 제가 드렸었기 때문에 예, 최 교수님, 그 이인영 원내대표 조심스럽게 낙관, 먼저 얘기했다가 또 틀어주면 안 되니까 정말 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삼자가 만나가지고 어떤 의견 접근이 별로 안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말하는 게 아까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정도 선까지겠죠. 합의 처리하느냐, 뭐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냐 이런 정도. 그리고 설왕설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이 언어의 그 내용이 굉장히 후퇴했잖아요. 이제 합의할 때보다.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된 거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의총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또 이제 각 당의 의총에서. 그러나 지금 뭐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그 고소고발 문제 있을 거고 합의 처리한다라는 그 문구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아까 날치기라는 얘기를 쓰면서 날치기 패스트트랙.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예, 그런 정상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민주당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의견 접근이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들어봐야 될것 오신환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 본회의와 관련돼서 즉 오늘 본회의 이제 예, 정개특위, 그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여부. 이와 관련돼서 한 내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합의였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걸 네. 보면 앞서서 우리가 합의안이 도출됐다가 무산됐던 그 중요한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좀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포인트는 좀 본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 문제와 예결위원장을 빨리 구성이 돼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인영 지금 원내대표 얘기는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절차가 해결될 거라는 거는 오늘 본회의에 예.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예. 거기에 포인트는 선거제도 개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구도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네.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의총 11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의총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는 2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일단은 오늘 원포인트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 얘기 좀 하고요. 자유한국당의 그 여성 당원 행사가 좀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국당이 했던 해명 또 한교안 대표가 했던 그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됐다,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기능이 원래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잘하는 건 안 써주고 못한 건 써주냐 이런 얘기하는데 못하는 거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그 여성 당원대 말씀하셨는데 그거 참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들 하던데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말이죠. 정치적 감수성도 너무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나중에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언론 탓을 합니까? 전 참 정말 답답한 게 지금 여야 간에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국회 일정 합의 안 되는 것처럼 못지않게 한국당의 원내 지도부가 너무 예.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치적 감수성, 정치적 상상력도 떨어지고 국민들의 인식과도 너무 괴리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야의 파행과 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언행이었다. 네. 네. 어떻게 군단님 말씀에 고니불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궁지에 몰리고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셉 나이가 국민은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과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과 호감하느냐는 부분 속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수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공감비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전체적 메시지 관리팀에서의 변화가 황교안 대표 체제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천막 얘기인데요. 어제가 일단 2차 관련해서 네. 천막 철거 시한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은진 공동대표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천막을 다른 동으로 옮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좀 했거든요. 서울시하고 우리 공화당 측의 천막 관련해서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것도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세월호 천막과 비교하는데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 정부 때 중앙정부가 요청했던 거예요. 요청해서 서울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차원이었고 그리고 세월호 문제도 나중에 변상 요구하고 그랬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욕설, 고성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물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조례 위반되지만 설령 그걸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하는 행태라든지 네. 지나치게 과도한 것들 당연히 서울시로서는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더 이상 무슨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철거해야죠. 네. 교수님도 한 세월호 말씀 천막 14개 중에서 11개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합법적으로 중앙정부가 요청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과징금을 3천만 원을 과했어요. 우리 공화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헌법민주주의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공권력 질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놈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정말 각성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것이 그거는 공당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